밤하늘을 올려다보다가 갑자기 내가 너무 작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수십억 킬로미터 떨어진 그 작은 점들. 그 사이엔 소리도 온기도 아무것도 없는 완벽한 어둠뿐이죠. 그때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우주는 이렇게까지 거대한 걸까?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겠어. 그냥 텅 빈 공간이 많은 거지. 하지만 오늘 그 대답이 얼마나 무서울 정도로 틀렸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그 대답이 얼마나 틀렸는지 보여드리란 이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당신이 숨쉬고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당신도 저도 이 영상을 보다 아주 조금만 작았다면 저도 이 영상을 볼 사람 자체 존재 못했을 겁니다. 우주의 크기는 사실 거대한 시계입니다. 이 모든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기까지 필요했던 시간을 재는 시계요. 지금부터 이 우주의 진짜 정체는 시간을 재는 시계요. 지금부터 이 우주의 진짜 정체를 함께 파헤쳐 봅니다. 그 전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아스트 스파인만 코드 채널을 보고 계십니다. 이 채널은 과학이라는 이름 아래 숨어있는 진짜 세계의 작동 원리를 하나씩 벗겨내는 곳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조리가 더 깊은 우주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럼 다시 깊은 우주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럼 밑에 혈관, 관절의 단단함, 손가락을 쥐었을 때의 그 묵직한 감각. 우린 기 몸을 너무 당연하게 여깁니다. 커피를 마시고 스마트폰을 넘기면서 우리 몸이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죠. 당신의 핀단한 건 칼슘 덕분이고요. 당신의 유전 정보는 탄소라는 빗대 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주가 처음 태어난 그 순간 이 원소들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원소들은 온도가 너무 뜨거웠고 모든 게 지나치게 단순했거든요. 그저 양성자와 전자가 뒤엉킨 뜨거운 수프였을 뿐입니다. 시간이 흘러 우주가 식으면서와 약간의 헬륨만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약간의 헬륨만이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수소와 헬륨만으로는 인간을 만들 수 없습니다. 커피잔 하나, 손톱 하나 둔 압력과 온도가 필요합니다. 수소 원자들을 강제로 없죠. 무거운 원소를 만들려면 상상을 초월하는 압력과 온도가 필요합니다. 수소 원자들을 강제로 밀어붙여 더 무거운 원소로 합쳐버릴 정도입니다. 별의 중심부. 좋은 위스키가 몇십 년의 숙성을 거치듯 우주 역시 서두르지 않습니다. 태양 같은 별은 수십억 년을 태워야 겨우 연료를 닫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는 철조차 만들 수 없어요. 정말 무거운 철조타한 별이 필요합니다. 짧고 격렬하게 타오르다가 연료가 바닥나는 순간 자기 자신 안으로 무너져 내리며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는 별. 초신성이라고 부르죠. 바로 그 폭발이 탄소 흩뿌립니다. 그렇게 흩어진 재는 수백만 년을 어둠 속에서 떠돌다가 중력에 이끌려 다시 한 곳으로 모입니다. 새로운 별이 되고 행성이 되고 그리고 결국 당신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당신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는 별 하나가 태어나고 죽는 시간의 몇 배가 걸립니다. 수십억 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주는 이 모든 요리를 하는 동안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계속 팽창하고 있었죠. 우주는 매초, 매분, 매년 커지고 있습니다. 일책 위를 뛰는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1초 뒤엔 몇 미터 떨어져 있지만 10년이 지나면 수천 초. 우주도 똑같습니다. 당신 몸의 재료를 만드는데 수십억 년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주는 수십억 년 동안 팽창해 왔습니다. 공간과 시간은 사슬로 묶여 있습니다. 시간을 얻으려면 공간을 얻어야 해요. 지금 우리가 보는 그 아득한 어둠, 수십억 광년의 텅 빈 공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건 우주가 당신을 만들 시간을 벌기 위해 늘려야 했던 거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질문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커진 우주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무거운 돌 하나를 하늘로 힘껏 던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돌은 올라갑니다. 하지만 떠난 순간부터 서서히 느려지죠. 이건 중력이 붙잡으니까요. 결국 돌은 멈추고 다시 땅으로 떨어집니다. 이건 그냥 돌 얘기가 아닙니다. 우주 안에는 수십억 개의 은하, 수조 개의 별, 수조 개의 은하, 수조 개의 별, 거대한 가스 구름, 블랙홀이 있습니다. 중력은 딱 한 가지 일만 합니다. 끌어당기는 것. 그러니 논리적으로 우주는 팽창 속도가 점점 느려져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심상치 않아집니다. 초기 우주에서 밖으로 밀어내는 힘과 안으로 당기는 중력 사이의 균형은 정교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기적에 가까운 정밀함이었어요. 만약 처음 팽창하는 속도가 물질은 뭉치기도 전에 흩어져 빨랐다면 물질은 뭉치기도 전에 흩어져 버렸을 겁니다. 별도, 은하도 어떤 무거운 원소도 없이 그저 얼어붙은 수소 한 개만 영원히 퍼져 있는 죽은 우주가 됐겠죠. 반대로 팽창이 아주 조금 약했다면 우주는 팽창하다 말고 다시 자기 자신 위로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무거운 원소를 만들기도 전에 모든 게 붕괴하는 거죠. 우주가 지금 우리가 존재할 수 있을 만큼 정확한 균형을 잡기 위해선 초기 팽창 속도와 물질의 양이 10의 60제곱분의 1의 정확도로 맞아떨어져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숫자냐면요. 사하라, 사막 어딘가에 붉게 칠한 모래알 딱 하나를 숨겨놓고 눈을 가린 친구에게 걸어 들어가 첫 번째로는 바로 그 붉은 알갱이여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짚는 모래알이 그 확률이 우주가 알맞은 속도로 팽창했을 확률보다 훨씬 높습니다. 우주는 그냥 큰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조율된 큰 거예요. 이런 우연이 눈앞에 놓이면 과학자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뭔가 근본적인 걸 놓치고 있다. 그리고 그 예감은 몇십 년 전 실제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팽창이 얼마나 느려지고 있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초신성이라는 특정한 폭발 별을 우주의 등대처럼 사용해 거리를 재기 시작했습니다. 측정을 마치고 데이터를 봤을 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먼 초신성들이 너무 어두웠어요. 너무 멀리 있었죠. 우주는 느려지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스클라스 빨라지고 있었어요. 다시 그 돌을 떠올려 보세요. 하늘로 던진 돌이 절반쯤 올라갔을 때 갑자기 속도가 붙어서 구름 속으로 쏘아 올라가는 겁니다. 지구의 중력을 완전히 무시하면서요. 물리학자들이 느낀 충격이 딱 그거였습니다. 이건 텅 빈 공간이 우리가 알던 것과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뜻이었어요. 은하 사이의 그 광활한 어둠은 아무것도 아닌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스며 있었어요. 우리는 그걸 암흑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 이름은 우리가 그 정체를 전혀 모른다는 걸 우아하게 감춘 표현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게 뭔지는 몰라도 뭘 하는지는 압니다. 민다는 것. 중력 정반대로 밀어내는 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당신 존재에 얽힌 가장 잔인한 역설이 드러납니다. 우주가 별의 요리를 완성하려면 반드시 거대해져야 했죠. 그런데 암흑 에너지는 공간 자체의 성질입니다. 공간이 조금 있으면 암흑 에너지도 조금, 공간이 아주 많아지면 암흑 에너지도 아주 많아집니다. 우주 초반 물질이 빽빽하게 뭉쳐 있을 땐 중력이 왕이었습니다. 팽창은 실제로 느려지고 있었죠. 하지만 우리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우주가 점점 더 커지자 그 사이 공간에는 점점 더 많은 암흑 에너지가 축적됐어요. 약 50억 년 전 지금의 태양이 태어나던 그 무렵 결정적인 문턱이 넘어섰습니다. 우주가 너무 커진 나머지 축적된 암흑 에너지에 밀어내는 힘이 우주 전체의 모든 중력이 끌어당기는 힘을 이겨버렸어요. 균형이 무너지고 돌은 하늘로 가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우주 전체를 갈기갈기 찢어놓을 힘을 깨워버린 겁니다. 이제는 우주 전체를 갈기갈기 찢어놓을 힘을 깨워버린 겁니다. 바로 그 요람이 자신의 파멸 엔진을 점화한 셈이에요. 그럼 이 엔진이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주에서 가장 빠른 게 뭘까요? 빛입니다. 초속 30만 킬로미터. 1초에 지구를 7바퀴 돌 수 있는 속도죠. 아인슈타인 이후로 우리는 이 속도가 절대적인 한계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이후로 우리는 물체도 이보다 빠르게 공간을 통과할 순 없어요. 그런데 여기 정신을 아득하게 만드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속도 제한은 오직 공간을 통과하는 것들에만 적용됩니다. 공간 자체에는 어떤 속도 제한도 없어요. 건포도 빵 반죽을 상상해 보세요. 오븐 속에서 반죽이 부풀면 건포도들은 서로에게서 멀어집니다. 그 사이에 반죽이 팽창하면서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우주가 그 반죽이고 은하들이 건포도예요. 이제 무서운 계산이 시작됩니다. 우리 은하와 어떤 먼 은하 사이의 공간이 2배로 늘어나면 그 사이의 암흑 에너지도 2배가 됩니다. 더 강해진 밀어냄은 은하를 더 빨리 떨어뜨리고 그럼 그 사이에 공간이 다시 늘어나고 암흑 에너지가 또 늘어나고 이 되먹임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에는 우리와의 사이 공간이 빛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은하들이 존재합니다.
우주는 초속 30만 킬로미터보다 빠르게 팽창하고 있어요. 먼 은하에서 빛이 우리를 향해 최고 속도로 달려오지만 그 빛이 지나는 공간 자체가 그보다 더 빨리 반대 방향으로 늘어납니다. 거대한 역조류 속에서 필사적으로 팔을 젓지만 오히려 바다 안쪽으로 끌려가는 수영 선수처럼요. 그 은하들의 빛은 이제 가능한 우주의 끝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그것들은 관측 가능한 우주의 끝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은하 몇 개가 우리 하늘에서 조용히 지워지고 있습니다. 그 은하의 빛이 다시는 도달할 수 없죠. 파괴된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에게는 그 빛이 다시는 도달할 수 없죠. 우리는 지금 아주 특별한 시간의 창문 안에 살고 있습니다. 밤하늘에 여전히 먼 은하들의 빛이 남아있고 망원경으로 우주의 역사와 빅뱅의 장관까지 볼 수 있는 시대. 이 창문은 닫히고 있습니다. 수천 억를 올려다보면 어떤 걸 보게 될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암흑 에너지가 다른 은하들을 너무 멀리 너무 빨리 밀어내버려서 그들의 빛은 늘어질 대로 늘어져 완전히 사라져 있을 겁니다. 그들은 어둠을 올려다보며 이렇게 결론 내리겠죠. 우리가 우주 전체다. 덱스물, 빅뱅의 흔적도 다른 은하의 증거도 우리가 어렵게 발견한 공동의 역사도 그들에겐 없어요. 자신들이 무엇을 잃었는지조차 잊게 됩니다. 당신을 만들기 위해 필요했던 그 광대함의 최종 대가는 완전한 외로움입니다. 그리고 아직 더 잔인한 진실이 남아 있습니다. 숲속에서 얼어붙는 겨울밤에 모닥불을 피운다고 상상해 보세요. 따뜻하고 밝고 어둠 일방통행입니다. 단단한 장작을 흩어진 열과 재로 바꿔 놓을 뿐이에요. 장작이 다 타면 어떻게 될까요? 불은 꺼지고 열은 흩어지고 숲은 다시 얼어붙습니다. 이게 우주 전체를 지배하는 가장 무자비한 법칙입니다. 아스트로스크스, 엔트로피. 모든 것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이동한다. 주방 바닥에 유리컵을 떨어뜨리면 산산조각이 납니다. 다시 손 안으로 튀어 올라와 컵이 되진 않아요. 밤하늘의 별들은 사실 거대한 모닥불입니다. 장작 대신 수소를 태우는 그저 더 크고 눈부신 모닥불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연료는 한정돼 있습니다. 지금은 별이 태어나는 시대입니다. 거대한 가스 구름이 중력에 의해 뭉쳐서 새로운 별을 만들고 있죠. 하지만 우주가 점점 더 빠르게 팽창하면서 그 가스 구름들도 점점 얇게 늘어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중력은 더 이상 가스라스를 하나로 모을 수 없게 될 거예요. 별의 탄생이 완전히 멈추는 사람입니다. 거대한 같은 노란 날이 옵니다. 거대한 파란 별들은 먼저 폭발하며 사라지고 바깥 껍질을 흙 뿌린 뒤 작고 어두운 인걸불만 남기죠. 그 인걸불도 수천억 년에 걸쳐 서서히 식어갑니다. 가장 작고 가장 오래 버티는 붉은 별마저 꺼지고 나면 빛은 우주를 영원히 떠납니다. 우주는 죽은 별, 떠도는 행성, 그리고 블랙홀이 얼어붙은 무덤이 되죠. 하지만 여기서도 끝이 아니에요. 상상조차 힘든 시간이 흐르면 죽은 별의 원자 결합조차 풀려나갑니다. 마지막 남은 건 블랙홀뿐. 그런데 블랙홀도 엔트로피를 피하지 못해요. 블랙홀은 새어나갑니다. 미세한 양자적 현상을 통해 못해요. 블랙홀은 새어나갑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아주 조금씩 우주에 내주고 있어요. 10의 100제곱년이라는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조차 불가능한 시간이 흐른 뒤 우주 마지막 블랙홀이 희미한 빛 한 줄기로 증발합니다. 그리고 그 후엔 아무것도 없어요. 절대 영도의 얼어붙은 바다. 온도의 차이가 없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시간은 사실상 의미를 잃습니다. 우주의 광대함은 단지 공간이나 시간의 크기가 아닙니다. 그 붕괴의 크기예요. 우리는 물리적으로 고립돼 있을 뿐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잠깐 존재하다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당신과 저는 어둠 속에서 켜진 성냥불 하나가 마지막으로 반짝이는 그 짧은 순간에 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인이 하찮게 느껴지가 뒤집힙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나면 자신이 하찮게 느껴지기 쉽습니다. 이 거대한 우주 앞에서 결국 모든 것이 얼어붙어 사라진다는 사실 앞에서 나 하나쯤은 아무 의미도 없구나 하고 결론 내리기 쉽죠. 하지만 저는 정반대 방향으로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주가 이렇게까지 거대하고 그 끝이 이렇게까지 확정적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여기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우주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수십억 년 동안 얼어붙은 어둠 속을 떠돌던 탄소와 산소, 철이 눈먼 자연의 손길에 이끌려 한 곳에 모였고 심장이 되고 폐가 되고 생각하는 뇌가 됐어요. 당신이 우주 그 자체예요. 당신은 우주가 스스로를 인식할 수 있게 진화한 살아있는 조각입니다. 망원경으로 먼 은하를 볼 때 그건 인간이 별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주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우주가 눈을 뜨는 그 짧은 순간에 살고 있어요. 암흑 에너지가 모든 걸 쓸어가 버리기 전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의 창문 안에 당신의 존재는 어둠에 대한 반란입니다. 새로운 걸 배울 때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마다, 예술을 만들거나 문제를 풀 때마다 당신은 우주의 최종 붕괴에 맞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무거운 이야기지만 사실 이건 자유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주의 끝이 영원한 어둠이라면 그 사이에 존재하는 유일한 의미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만들어내는 의미뿐이에요. 이 연약한 의식의 불꽃을 지키는 것, 계속 질문하는 것, 얼마나 불편한 진실이든 마주하는 것. 그게 저희 아스트르 스파인만 코드가 계속해서 하려는 일입니다. 우리 현실을 감싸고 있는 얄팍한 환상을 걷어내고 그 뒤에 있는 무섭도록 아름다운 기계 장치를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것.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밤을 조금 다르게 바꿔놓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여정을 함께 이어가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모닥불을 계속 타오르게 하는 유일한 연료입니다. 오늘 우리는 별의 탄생부터 시간에 얼어붙은 죽음까지 아주 먼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꼭 남기고 싶은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이 밤 그리고 이 광대한 어둠 속으로 가져가셨으면 하는 마지막 진실.